네, 안녕하세요. 10주차 3강이 10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VRC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 때 신규 셀 작성부터 해서 로고 불러오기까지를 실기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가 나왔던 그 VRC 프로그램, 자, 모토시 뮤직 VRC 버튼이 요거지요. 예,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New, Open, Save, Save에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New에 New, 그 다음에 Template가 있는데요. 여기서 New에 New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셀을 셀에 파일명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7777 파일 네임 오픈 누르면 이렇게 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아주 쉽지요. 이제 요셀 위에 요 셀 위에 뭐를 만들어요?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컨트롤러도 만들고 로봇 본체 뒤축 끝단에 토치를 만들고 또는 핸들을 만들고 그런 거지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셀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불러오기입니다. 자, 로봇 불러오기. 로봇을 불러오는데 그냥 불러오는데 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로봇 본체는 로봇 본체는 사람으로 치면 그냥 팔다리예요. 팔다리. 근데 머리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컨트롤러 있겠죠. CPU가 있는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탭에 가면 자, 홈 탭, 컨트롤러 탭, 시뮬레이션 탭 이렇게 있죠. 컨트롤러 탭 가기 전에 요 탭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탭에는 에디트, 티칭, 뷰, 모델, 그 다음에 픽, 스크린, 메저먼트, 툴, 세팅 다양하게 있습니다. 컨트롤러도 셋업, 부트, VPP, 잡, 파일 세팅, 로봇 에디트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플레이백, 모니터, 콜리전, 아이오 세팅, 모델 시뮬레이션, 세팅스, 아웃풋. 그 이외에 툴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온라인 펑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홈탭, 그 다음에 컨트롤러 탭. 자, 컨트롤러 탭에 들어가면, 자, 이것도 역시 New를 클릭합니다. New를 클릭을 하면, New VRC 컨트롤러 No 파일이 있습니다. New VRC 컨트롤러 No 파일. 그다음에 그 밑에 VRC 컨트롤러 유징 파일, VRC 컨트롤러 네트워크 있는데요. 어, 초급일 경우에는 new VRC 컨트롤러 no 파일입니다. 자, VRC 컨트롤러 유징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로봇에서 SD 메모리나 USB 메모리로 그 데이터들을 백업 받아서 VRC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어, 그게 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VRC 컨트롤러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는 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 요 VLC 프로그램이 있는 어, 데스크탑이나
또는 노트북에 그 이더넷 통신이라든지 통신 기법을 통해서 하드웨어 선으로 로봇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 로봇 쪽에는 어디하고 컨트롤러 쪽에 그 이더넷 통신 포트가 있어요. 그 포트하고 하드웨어 쪽 통신 포트를 통신을 연결을 하면 요 세 번째 거를 클릭해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New VH 컨트롤러 No 파일로 해서 이기 때문에 OK를 누르겠습니다. OK.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변화가 되는데요. New 컨트롤러, 컨트롤러 타입, YRC1000 여기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YRC1000 마이크로, YRC1000, DX200, FS100, DX100, NX100 이 기종들이에요. 가장 오래된 거는 뭐냐면 이 화면에서 NX100이에요. 요거는 몇 년도에 나왔냐면 2003년도에 나왔어요. 즉 20년 전에 나온 거죠. 24년도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는 YRC1000입니다. 그다음에 컨트롤러 네임은 YRC1000. 그다음에 시스템 버전은 YAS 2.43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어떤 화면이 뜨죠? 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화면에서 스탠다드 세팅, 랭귀지, 제페니스 잉글리시, 제페니스 잉글리시, 컨트롤 그룹, 이렇게 1-06 VX H12 이렇게 나오죠. 네, 어플리케이션 아크. 음. 자, 요런 왼쪽에 있지만, 요건 한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처음부터 그냥 메인테너스 모드 익스큐트로 들어가면 전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메인테너스 모드 익스큐트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불러오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요 화면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요 메인테너스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넥스트 캔슬이 있는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자, 우선 여기에서 어, 뭐가 보이냐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티칭 펜던트에 있는 키패드 누르면 이렇게 키패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면. 화면에서도 보면 이쪽에 메인 메뉴죠. 그다음에 이쪽에 메뉴죠. 자, 메인 메뉴에 시스템, 파일, 익스터널 메모리, 그 다음에 툴, 디스플레이 셋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니셜라이즈, 셋업, 버전, 컨트롤러 인포메이션, 알람 히스토리, SD 액세스, 세큐리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나머지들도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초기화입니다. 자, 초기화를 해서 로봇을 한번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랭귀지가 나오죠. 랭귀지. 자, 랭귀지가 나오는데 랭귀지 1, 2예요. 즉, 바이링걸. 자,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자, 현재 여기서 제페니스 1 언어는 제페니스, 2 언어는 잉글리시로 되어 있어요. 1 언어에서 제페니스에서 커서가 지금 여기 있죠? 자, 방향키로 가볼게요. 이렇게. 제페니스를 셀렉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페니스하고 잉글리시. 자, 잉글리시 하겠다. 커서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여서 잉글리시 선택.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랭귀지로 표시되어 있을 랭귀지 2에 English 밑에 내려와서 Select 누르면 랭귀지 리스트가 표시가 되죠. 제페니스하고 잉글리시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나는 제2 언어를 일본어로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셀렉트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제1 언어는 잉글리시, 제2 언어는 제페니스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엔터를 눌렀어요. 엔터를 누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컨트롤 그룹이 나옵니다. 컨트롤 그룹. 여러분 강의 자료를 보면 어, 그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컨트롤 그룹, 컨트롤 그룹. 자, 여기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R1, 베이스 B1, R2, S1 요거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요. R1은 로봇 R1, 로봇 1에 대한 기종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P1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 1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주행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주행축은 뭐냐면 주행 바닥에 주행축이 있어서 그 위에 로봇이 올라가서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2는 로봇 2로서 R1만 있는 게 아니고 2번 로봇, 3번 로봇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S1은 뭐냐면 그 스테이션 1의 약자로요. 보통 서버건이라든지 포지셔너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만져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져준다,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 끝에 가면 디테일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본다면 B1, R2, S1은 논이에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R1은 MA1440 KAI0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YR 시천에 대한 로고 기종이 아니고요. 이건 DX200 기종에 대한 매니플레이터 본체 기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605호실에 가면, 5호실에 가면 최신 로봇 YR1000에 대한 로봇 본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종으로 셋업해, 셋업해 보겠습니다. 자, 셋업은 어디서 하냐면, 디테일에서 하게 됩니다. 우선 R1. 자, 선택에 눌러볼게요. R1. 이렇게 누르면, 1 다시 num표 2개 V. 요게 뭐냐면, 어, 지금 학교에 있는 YR 시천에 대한 매니플레이터 본체 기종이 AR1440입니다. AR1440에서 AR은 아크 로보트입니다. 아크 로보트. 그 아크 로보트 AR1440에 대한 그 상위에 있는 그 스펙입니다. 스펙. 1-00, 1- num표 2개. 여기서 셀렉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06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1-06 VXH 12-A00, A0 num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셀렉트를 하면 우측에 AR1440이 나옵니다. 또 그 우측에는 GP12가 나옵니다. 자, 요거의 풀이는 뭐냐면 AR1440과 GP12는 같은 기종입니다. 단지 이름만 다른 거고요. 왜 이름만 다른 거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AR1440은 용도가 아크 웰딩이고요. GP12는 General Purpose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other가 나오죠. other, all. other는 뭐냐면 1 다시 눈표 두 개 V 그 기종에 해당되는 이외의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RECTX, Rectangular X, XY, XYZ 이게 주로 이제 뭐냐면 그게 되겠어요. 주행축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여기서 all은 뭐냐면 1 다시 눈표 두 개 V하고 아도하고 모든 거를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밑에 나타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요 놈이 되겠죠. AR 1440이 있는 거.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AR 1440 선택. 이렇게 되면 일단 끝난 거.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커넥트가 나오죠? 커넥트. 여기에 R1 SV 스테이션 1번. 그다음에 악시스 브레이크 CV가 나오죠? 악시스는 뭐냐면 축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SLU, RB, T가 돼서 6개 축이 있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는 뭐예요? 모터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자, 요것도 6개 SLU, RBT 6개 축의 모터에 전부 다 브레이크 타입이기 때문에 1, 2, 3, 4, 5, 6 각각에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CV는 뭐냐면 컨버터의 약자거든요. 이 컨버터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SLRBT인데요. 11111 표시가 되어 있죠. 이 111은 뭐냐면 6개의 축을 한 개의 컨버터로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엔터. 어플리케이션 아크가 나옵니다. 아크, 커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죠. 로봇 어플리케이션 옵션이 있고 CIO 레더 스탠다드가 있고요. 자, 우선 오늘은 이 어플리케이션 아크에 대해서 본다면 셀렉트 눌러볼게요. 셀렉트 누르면 아크의 핸들링, 지그레스, 스포트, 제너럴 퍼포스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아크이기 때문에 아크를 셀렉트 하겠습니다. 아크. 자, 뭐, 로봇 어플리케이션 옵션이라든지 CIO 레더, 요거는 요 아크에 딸려오는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옵션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초보이기 때문에 표준으로 갑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관련된 그 옵션 보드가 또 표준으로 현재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안 되죠. 자, 넘어갑니다. 엔터. IO 모듈, 그죠? 스테이션, DI, 디지털 인풋, DO, 디지털 아웃풋, AI, 아날로그 인풋, A0, 아날로그 아웃풋, 그 다음에 또 보드가 또 들어가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인아웃을 컨트롤 하는 데에는 4096점, 4096점인데, 하드웨어적으로 기판이, 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보드의 이름이 ASF01이에요. ASF01, AI001이라는 이름과 함께 MPN 타입이라는 얘기죠. 보통 동남아시아 쪽에서 MPN 타입이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PMP 타입이죠. 자, 요 기본이기 때문에 엔터를 가겠습니다. 엔터. 즉, 여기 스테이션은 19번부터 0번이거든요. 다시요. 옵션 엔터 0번부터 19번까지 있으니까 스테이션 국번은 몇 개가 있냐면 20개가 있다는 얘기죠.
최대 20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그다음에 CMOS 메모리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사이즈는 4메가짜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 2메가짜리 이렇게 엔터. 그다음에 날짜 나오고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예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자, 우선 액정하고 패드의 역할은 끝났고요. 끝났기 때문에 이쪽에 메인테너스 모드 넥스트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거를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 컨트롤러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 컴플리티드 자 피니쉬 하겠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요. 자 피니쉬 모래시계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R 그룹 R1 name 와이어션 타입 1-0 이렇게 나오고 확인하고 OK를 누릅니다. OK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봇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액정 화면도 솔직히 바뀌었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로봇을 본다면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로봇 동작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컨트롤러 타입의 TCP 리치 로봇의 로봇 그룹의 TCP 리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모드 디스플레이 레벨이 있어요. 당연히 로봇 아니겠죠. 그 다음에 컬러를 노란색으로 일단 잡아두고요. 모드는 P포인트, 디스플레이는 2D, 레벨은 스탠다드. 그래서 여기서 크레이트 버튼을 크레이트 버튼, 딜리트 버튼, 클로즈가 있는데요. 크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 로봇이 지가막 움직여요. 동작 범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동작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는 거, 측면에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셀은 딱 없어지죠. 측면에서 0도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자, 다시 컨트롤러의 로봇 위치에 요거를 일단 딜리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TCP 리치, 그 다음에 컬러를 노란색으로 해서 3D로 가볼게요. 3D로 가서 크리에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거를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보면 로봇이 이렇게 있고 이쪽 부분들 이 다 동작 범위가 됩니다. 동작 범위. 여기는 미리 이 로봇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 6개 정도 그다음에 이쪽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좌측, 우측 해서 6블럭씩,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다섯 블럭, 여섯 블럭 정도. 여섯 블럭 약간 모자르죠? 자, 이걸 위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서 본 거. 그렇죠? 자, 봐봐요. 요 셀을 좌측 평면도로 본다면 여기서 사라지죠? 여기가 이제 딱 그 밑바닥이 플로어하죠. 플로어인데 이 로봇은 이렇게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동작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이렇게, 우측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동작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측, 이걸 일단 딜리트 이렇게 해서 클로즈,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동작 범위까지 체크하게 됐습니다. 자, 10주의 10주의 3강의도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